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지만 희망이 있어 보람되게 사는 삶이 이 땅의 이민자들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이란 의미가 퇴색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었던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도 세계 평균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정말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빼앗아 가는 것일까요? 이를 반증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와 소득을 빼앗아간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 너드월렛이 각 주별 이민자와 미국 태생의 중간 소득을 비교한 결과 대다수의 주에서 이민자의 중간 소득이 미국 출생자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주 등 5개 주에서만 이민자들의 소득이 미국 출생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5년 기준 뉴욕주 내 미국 출생자의 중간 소득은 63,303달러로 이민자 55,460달러보다 15% 이상 더 벌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에도 미국 출생 가구는 74,882달러였고 이민자 가구는 66,235달러로 10%나 차이가 났습니다. 미국 태생과 이민자 사이 소득 격차가 큰 주에 뉴욕은 19위, 뉴저지는 20위로 나타났습니다. 둘 사이 소득 격차가 가장 큰 주는 와이오밍주를 비롯해 노스다코다, 네브라스카, 유타 등이었습니다. 반면 소득 격차가 가장 작은 주는 버몬트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버지니아는 이민자 중간 소득이 73,000달러, 미국 태생은 65,0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최대의 관심은 새로 발표된 새 행정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행정명령도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와이주 정부가 새 행정명령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주와 뉴욕주도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각 주에서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16일부터 발효될 새 행정명령도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하와이주 정부는 7일 새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연방법원 하와이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 발동한 행정명령은 2월 초 연방항소법원이 효력정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번 새 행정명령은 시리아 난민의 무기한 입국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입국 금지 대상에서 이라크 국민과 영주권자를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차별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주장입니다. 더글라스 친 하와이주 검찰총장은 새 행정명령이 여전히 이슬람 교도를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와이 무슬림 주민, 관광, 유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이 이슬람교와는 무관하며 미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자유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행정명령은 이슬람 국가 출신들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과 뉴욕도 새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밥 허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트럼프의 원안 행정명령에 대한 중단을 행정명령 수정안에도 적용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 역시 오늘 성명을 통해 하와이와 워싱턴의 소송에 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대체 법안이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케어라고 부르며 결사 저지에 나선 법안이 18시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지난 9일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세입위원회는 법안 통과 후 트위터에 미국인이 마침내 적정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우리는 오바마 케어에서 벗어나 미국인이 의료 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하는데 힘을 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브래디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투표를 통해 오바마 케어의 치명적인 세금과 의무 조항을 없앴으며 환자들이 그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결정 시 더욱 힘을 갖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를 통과해야 하원 전체 표결을 거쳐 상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혜택의 축소와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민주당과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고 상원 공화당의 반대도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가 네일앤스파쇼 개최 소식을 전했습니다. 협회는 더 나은 기술과 새로운 제품들을 소개하는 이번 행사가 타민족과의 경쟁에서 앞서가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가 오는 4월 2일 봄철 네일앤스파쇼를 개최합니다. 네일협회는 오늘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행사에서 새로 선보일 주요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이 비즈니스의 활성화와 또 신개발품을 저희들이 접해서 하는 비즈니스에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네일쇼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일앤스파쇼에는 네일 관련 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세일하고 스킨케어, 마사지, UV 젤 시스템, 반연구 화장 등 각종 세미나도 개최합니다. 네일협회는 이어지는 불안과 각종 규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행사에 소개되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이 업계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뉴욕 한인 네일협회 네일앤스파쇼는 오는 4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각 타운 도서관의 한국책 섹션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팍 도서관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한국어 도서 및 DVD 구입 예산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수잔 쿠마 팰리세이즈팍 도서관장은 2015년 9,500달러였던 한국 도서 구입 예산이 올해는 약 3배에 달하는 29,000달러가 되었다며 오는 3월까지 253권의 한국어 도서와 DVD 48개를 구입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This year is $29,000, which is a heck of an increase if you ask me. Why have we done it? Because our circulation of Korean materials, our turnover of Korean materials is among the highest of any of our materials that we have. 펠팍 도서관은 ESL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한인들이 영어 교육을 받고 있으며 동화책 읽어주기, 오목, 바둑 등 한국어 어린이 프로그램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팰리세이즈팍 도서관은 약 7천여 권의 한국어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의 80%가 한인으로 4명의 한인 스태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시공사가 미국계 중견 건설업체로 밝혀졌습니다. 주변 건물주들과의 보험 등 공사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 보상 문제에 합의하면 6월쯤에는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리아센터 시공업체로 KSK 컨스트럭션 그룹이 선정됐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24일 KSK 컨스트럭션 그룹을 시종사로 최종 낙찰하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문화원은 피해보상 관련 협상 문제로 시공사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SK 컨스트럭션 그룹이 M트랙과 공사지역 주변 5개 건물주 등과 공사 중 발생할지 모를 피해보상 조건 관련 협상이 끝나는 대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착공을 위해서는 M트랙과 공사지역 주변 건물주 등과 합의서를 체결해야 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KSK 컨스트럭션 그룹의 보험 규모는 2,500만 달러인데 M트랙은 7,500만 달러 규모의 보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원은 6월 이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이와는 별도로 이날 2017년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뉴욕에서 한국의 국격 향상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 BR 체험존, 영화 상영과 K 클래식 공연, 강원도 향토 음식 행사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한국 문화가 있는 날을 올해 처음 실시하고 3월 18일은 전통 보자기 워크숍을 열 계획입니다. 지금도 지나치다는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의 몸수색이 더욱 강화됩니다. 당국은 절차를 대폭 간소했다고 밝혔지만 직접적인 몸수색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미국제공항협회는 최근 보안 공지문을 통해 공항보안 검색대에서 몸수색 절차가 변경됐음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몸수색 절차는 검색 대상자의 민감한 부위를 수색할 경우 손등으로 해야 하고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손으로 직접 검색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방교통안전청 검색 요원들은 사적 공간에서 손으로 직접적인 몸수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TSA는 성명에서 몸수색은 전자검색대 통과를 거부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기존의 몸수색 절차로는 은닉한 총기류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몸수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5가지로 분류된 몸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TSA의 지나친 몸수색에 대한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객들의 불만과 저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2016년 9월 테러를 예방하고 공항과 여객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전 세계 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가 채택된 바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뉴욕시 공립교 교실은 더위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뉴욕시 찜통 교실이 11,000개로 나타났지만 이렇다 할 만한 대책이 없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여름철 찜통교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의원은 교육국에 공립교 에어컨 추가 설치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8일 온라인 매체 DNA 인포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교 1000여 곳의 11,000개 교실에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교실은 안전 문제로 인해 창문까지 열지 못하게 되어 있어 찜통교실은 학생과 교사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에어컨 설치를 위한 전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뉴욕시 학교 건설국은 지난 1월 일부 공사를 마쳤지만 교육국은 이들 학교에 대해서도 에어컨 설치 계획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6월 교육국이 공립교 냉방시설 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교육국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자료에는 전체 공립교 건물 중 78%에 부분적으로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는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현실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겨울은 참 길게 느껴집니다. 다행히 큰 한파와 눈폭풍 없이 지나갔는데요. 12일 일요일 새벽 2시를 기해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이날 새벽 2시가 3시로 바뀌면서 낮 시간이 1시간 길어집니다. 뉴욕과 서울 간의 시차는 현재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들게 되고 일광 절약 시간은 11월까지 이어집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